성월당 유수인선사 발자취. 스님은 1898년 9월 9일 출생하시어 1997년 2월 4일 입적하시다. 우문사 초대주지 성월당 수인 스님. 수인 스님의 당원은 성월당이시다. 수인은 성명으로서 총도 우문사 산내의 암자인 청신암의 행민 스님을 은사로 축발하면서 성명을 그대로 법명화하였으니 이때가 스님의 세수 9세로 서기 1906년의 일이다. 스님의 본적은 경북 청도군 옥문면 신원동 1801번지인 바 다른 기록에는 출생한 곳이 경북 월성군 산내면 심천으로 되어 있어 추측하건대 부모님의 본적이 경북 청도인 것으로 수인 스님 또한 이 본적을 입적시까지 그대로 쓰셨다. 그러나 스님의 출생년 원리는 모든 정부에 기록된 생년 원리를 쓴 것이 마땅한 듯하며 이를 정정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수인 스님의 출생지는 경북 월성군 산내면 신천리이고 생년 원리는 1898년 9월 9일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저희랑 하고 우리 참 회장 보살님네들, 신도 보살님네가 너무 다 참사하시고 거룩하신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또 오래 살아서 우리 권속들이 끝끝내 90이 되도록 이렇게 다 잘해주시고, 야, 우리 모두 권속들도 다 너무 감사한 말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한 말씀을 그저 우리 스님 대대로 잘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네, 머신님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9살에 출가하셔가지고 한 76년 전에 8년이지 한 80년 되는 값습니다. 그치요? 나만 많이 먹었지요. 동납은 안 해도요. 공부도 별로 한 거 없어요. 일생에 오셔가지고 다 항상 죄는 짓. 네, 우리 스님께서는 이렇게 제자 스님들을 아주 잘 두셔서 그게 얼마나 큰 복덕입니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견성이나 했으면 좋을 텐데, 견성 성불 하기 어렵거든. 일생을 참 연불 삼성 간경 주려 그 테두리 밖에 안 나가고 살았어요. 항상 연불하셔. 그 테두리 밖에 안 나가고 제 지내는 거죠. 아침 연불 안 빠지고 저녁 연불 안 빠지시고 유명하시고. 아직 제가 여기에 녹음이 되니까요. 스님 법명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아직 법명이 안 들어갔거든요. 육성으로. 법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은 유수인이고요. 또 불명은 성월입니다. 성월. 무슨 성자? 성품성자 다롤자. 성월입니다. 유수인은 사회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그냥 많이 쓰고 불명을 적기서도 굉장히 성월.
정신한 행민스님과의 인연과 출가. 서기 1905년으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준다는 미명 아래 한일 간 조약을 체결하니 소위 을사보호조약이었던 것이다. 무려 우문사 산내 암자인 정신함은 선방으로 대중들이 호국호법을 위하여 기도와 참선으로 입제와 해양이 이루어졌는데, 정신함 주지 행민스님은 대중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마침 수인스님의 고모댁인 신혼리로 탁발을 나갔다. 평소 고모는 정신함의 시주로서 행민스님이 고모댁에 들렸을 때 낯선 어린 소녀가 있음을 보고 행민스님은 고모에게 물어 대강 수인스님이 누구이며 어려서부터 종기 있고 예의 바르며 부지런한 아이였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해가지고 또 이제 돌아가야지. 또 6.25 동란이 일어나거든. 또 6.25 동란에 또 나왔지. 나와가지고 그래 부산에 갔어요. 아이고 옛날에 얼마지. 이제 세월 좋지. 옛날에 대중이 많아요. 너 감명이 해봐. 이 해가 있어서 잘 나가고. 애들이 좀 커요. 아이고 대동아 전쟁 때 막 가요 피해놓고 큰 절도 다 비우고 모두 부산에 나갔으니까 또 이제 축수막 해가 또 두번이 가네. 6.25 동란이 또 일어났거든. 그래서 또 동란이를 그래 또 6.25 동란이 안 나가니까 그때 산통을 다 비우고 대동아 전쟁 큰 절 다 비우고 아유 우리가 산통에서 지금 살다 고생했습니다. 마음 같다. 대처럼 담이지. 아이고 마대 처음에 요만해도 돼. 어제카가 뜨거워가지고 우리 방이 뜨거워. 내가 오동나물 하나 갖다 쏜거야. 오동나물 얘기 나오신다. 오동나물 하나 쏜거가 요만큼 크는데 하도 바람이 불어서 밤에 내가 오동나물 넘어질까봐 나는 이제 그 젊은 사람 큰 밥 없다지 않거든. 이러다 우리 스님 판돈방 여기서 막아 딱 붙잡았었거든. 스님이 너 그때 인적이 있었던 동호회 나와서 마주쳐에 나와서 입안에서 이런다고 그래 보니 그렇거든. 아 말씀도 안 해주고 이틀 아직 나무가 없어. 막 싹 삐고 아이고 그 난걸 막 삐었어. 그 난게 애착도 가지고 나무 나무가 그걸 붙잡았다고. 그래 그 나무나 뭘서 사람은 애착이 들고 가였다. 막 넘어가던가 뭐야당은 자지. 또 비가 오는데 붙잡았었더라고. 그럼 그 나무가 막 싹 삐었더라고. 피가 내만한 거 한 3년이나 피운 걸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어째 그래 뭐죠. 우리 스님은 맺고 끊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막 바람이 많이 불고 행민스님은 어린 수인이가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넌지시 함께 절로 갈 것을 다짐하니 어린 나이에도 철이 멀쩡하여 고모님의 허락이 있으면 스님 노릇을 열심히 하겠다고 당돌하게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는지라 고모의 허락을 받은 후 행민스님의 손을 잡고 정신함으로 출가하니 이때가 스님의 나이 8세로 서기 1905년 12월 27일이었다. 이듬해 1호로 행민스님을 은사로 축발 득도하여 초발심으로 수행을 시작하였다. 스님의 은사 행민스님은 금강산 신계사에 있는 부남을 원찰로 하여 유남 비구니를 초조로 선유, 정엽, 부성, 행민으로 전수되는 보운문중의 제6세 선으로 원문사 정신하면서 돈독한 수행으로 니승의 선풍을 진작하고 있는 수행자였다. 수인스님은 이로부터 1년여 동안 행자로서 수행자의 기초를 닦으며 은사스님의 시봉을 하는 한편
사찰 살림을 익혀가던 어느 날 은사 행민 스님으로부터 속과 고모가 지병이 있어 간병인을 요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민 스님에게 이끌려 고모의 문병을 가게 되었다. 행민 스님은 한나절이 다 되도록 가는 기도를 다 드린 후 수인아 너는 이제 고모님 곁에서 병수발을 들거라. 고모가 개차하시거든 그때 다시 절로 올라오든지 하거라. 이 말을 들은 어린 수인 행자는 고모의 병 간호도 중요하지만 출가 수행자로 이미 첩발을 들여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 속가의 인연으로 수행을 중지한다는 것은 출가자의 도리가 아님을 자각하고 은사의 지엄하신 명령을 거역하며 뒤뜰로 살며시 나아가 여름 장막 끝의 호박 덩쿨이 담장을 뒤덮은 텃밭에 숨어 있다가 행민 스님이 고모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고 살며시 사리문을 나와 은사 스님 뒤를 따라 정신함 가까이 와서야 은사 스님에게 스님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잠시도 스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비록 나이 어리지만 사친을 한 몸이 어찌 속가의 인연에 연연하겠습니까? 결코 저는 스님의 곁을 잠시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니 행민 스님도 어쩌지 못하고 수인 스님을 기특하게 여겨 정신함으로 들어가 함께 저녁 공양을 하였다. 은사와 상자의 사이는 날로 돈독하여 교육에 임해서는 서리빨이 서는 날카로움으로 몸을 담근질하고 인정을 베푸면은 어느 모녀간이 그보다 더 다정할 수 있겠는가. 망공스님 해상에 들다. 수인 스님은 너무도 기뻐 연신 부처님과의 인연에 감흡하여 내 어찌 비구니로서 비구 스님의 해상에 들어 심금의 칼날을 세워가며 선지를 바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나를 공부하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자의하고 피나는 노력으로 하루 18시간의 용맹정진에 돌입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가행하였다. 망공 스님께서는 수인수자 대단하니 나이 1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속에는 명한 종사의 가르침을 담고 몸으로 출가자의 습의를 익혀 부처님의 정법을 담는 법기가 되세요. 망공 스님의 이 말씀에 수인수자는 동 용기가 났다. 더구나 반야음의 근절인 마하산은 부처님의 연꽃을 상징하는 금년산에 소재하므로 금년이란 금빛나는 연꽃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뜻한다. 부처님의 정법이 내재되어 있는 명산에 금악이 알을 품고 있는 금악포라는 지세를 의지하여 5세기경 아도아상께서 창건한 마사가 의연하고 그 목전에 선방인 반야암이 있어 자연과 불교가 한데 어우러져 선방을 예화하는 곳이다. 운수 납자로서의 용맹정진. 지금 거리에서 대선지식이신 망공스님을 모시고 1922년 하한거를 성만한 수인수자는 이내 참선에 맛을 들여 계속 삼선 납자의 길을 걷고자 한국 불교계 유일의 선찰 대본사님 부산 금정산 범어사 산내암자로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 조서인 대성함에 겨울랑거 방부를 드렸다. 대성함은 범어사 일주을 우측에 두고 좌로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200여 미터쯤 건강한 방향으로 오르면 오른편에 고주넉이 자리한 비구니 스님들만의 수행 공간이다. 대성함 선방에서 참선을 하면 구들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참선 납자로 하여금 더욱 넓은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불심을 모아주는 수행처라고 소문이 난 곳이다.
한국 비구니 스님 중 덕이 높았던 만성 비구니 스님이 선언을 개설하여 그 선맥을 전수하고 있는데, 만성 스님의 가르침 중 포교도 불사도 다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깨달음을 위한 자기 공부라고 피력하였던 것이다. 수인수자는 이러한 유명 선언에서 도방과 선후배 스님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정진력을 통하여 자기 연마에 촌치의 게으름이 없었다. 대성함 선방에서 안가를 마친 후 아예 운수납자의 길을 가고자 작심하고 양산의 정선산 내원사, 건강산 유전사와 보도감, 또한 신계사, 법기안 등 비구니로서 갈 수 있는 선방은 남김없이 설립하는 정진력으로 음력 4월 15일과 10월 15일이면 초놈의 차이도 없이 안거에 들어 수자로 수행하니 20야의 수선 안거를 성만하였다. 스님께서 동주사 강원 대교가를 마치시고 첫 번째 선방에서 수자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금년산 마사 반야암 선방으로 부산의 부처님 진산인 금년산과 첫 인연을 맺은 지 20여여 만에 잠시의 망중한을 쉼없이 달려왔던 법륜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수행에는 끝이 없음을 또다시 깨닫게 한다. 참선으로 다져진 심심은 어떤 장마가 닥쳐도 무소의 뿔처럼 건강불개의 반석처럼 튼튼하여 단숨에 장애를 쳐 부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다. 20야의 안거 성만은 스님을 참진 수행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젠 대중포교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의 궁구명언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안수고자 도량불사에 전력을 놔두고자 발언하였다. 이때가 서기 1940년으로 아직 일제의 학정은 끝나지 않아 나라 잃은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음을 곁에서 보며 나 혼자만 속세를 떠나 중생들을 멀리한 것 같다 미안한 생각도 들어 이젠 와세 우바이와 함께 동고동락하자 사찰부지를 찾으니 20여 년 전 인연을 맺었던 금년산 기슭에 고찰부지가 있어 필연의 인연으로 부처님 정전을 걸게 되니 부산시 수영구 망밀동 769-1번지에 소재한 대한불교 조계종 서운합니다. 1940년 스님의 세수 43세에 불사를 시작하여 1년 후인 1941년에 도량을 개설하고 주지로 취임 20여 년의 참선 수자가 법사로 포교일선에 나서는 순간이었다. 자신에게는 쌀발처럼 서슬 시퍼렇게 구일모만한 여유도 없이 여법한 생활은 하지만 신도들에게는 오로지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때로는 언니처럼 또한 스승과 부모처럼 봄 날씨처럼 온화하게 시주를 맞이하고 예우하니 서운함은 날로 신도가 늘어 사세가 번창하였다. 시중 포교로 정법 유포의 초놈을 경주. 시대는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전으로 기울어지는 듯 애정은 그 학정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국민들은 도탄에 허덕이며 마음의 위안이라도 찾고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쌀이나 보리쌀 또한 작곡을 정성스레 정만하여 부처님 전에 공양하니 시주 공덕을 아는 수인 스님은 항상 시주에게 감사하라 출가 사문에게 가르침을 내렸다. 무지몽매한 불자들에게는 쉬운 생활 법문으로 탐진치 삼덕을 여의토록 교학을 열었고
불쌍한 한과 고독에게는 간세음 보살이 되어 천수천안의 자비를 나투었다. 이러한 세월이 수십 년 흐르는 동안 민족의 최대 수건인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맞게 되었다. 36년 지나긴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독립이란 자유를 얻었으나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공산과 민주 진영으로 나뉘어 다투는 중에도 1948년 독립정부 구성과 함께 재헌국회가 탄생하였으나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북한은 소련의 지지로 결코 한 강토이면서도 두 체제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사상이 그처럼 무서운 것인가? 1950년 6월 25일 북의 남침으로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니 동족 상잔으로 희생되는 것은 국민이요 파괴되는 것은 영토와 재산이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수인 스님은 불교는 호국의 기치로서 입정 안국이 수행의 요체라며 주야 조속으로 법당의 사가모니 부처님께 하루 4분 정근으로 기도권을 놓지 않으셨다. 1952년 휴전협정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결국 나라는 허리가 잘린 채 남은 민주주의 대한민국이요 북은 공산주의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세월과 법륜은 멈는 법이 없으니 중생세간이야 어찌됐든 시간과 공간은 허울이 흘러 날이 가고 달이 가며 전쟁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자정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기간에도 서운함을 장관한 직후 1942년 10월에는 당시 경남 양산군 기장면 동북이 262번지에 보명사를 창건 2년 불자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윤 포교에 한간 날이 없었다. 수인섬의 자필로 쓴 단체 등록 신청서가 지금도 전해져 스님의 필치와 식견을 한눈에 보게 하니 가히 수인 스님의 재앙을 느끼게 한다. 이 보명사 단체 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1973년 10월 10일 경상남도 도지사가 증서번호 제29호로 보명사 단체 등록증을 발급하니 지금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575-1번지의 보명사이며 조계종의 사찰인 바 수인 스님의 손상자 순행 스님이 주지로 여법한 수행을 한다. 보명사 단체 등록 신청서에 의하면 승려 6명과 신도 40여 명이 보명사의 구성되어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에게 단체 등록을 허락해 달라는 원서를 낸 것이다. 이러듯 불태전의 신심으로 교화 연찬과 삼분진작에 솔선하며 원흉살림으로 사찰을 운영 투명 경영의 기감이 되니 비구니는 물론 불교 집안의 사부 대중이 존경한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경상도와 충청도 및 서울에까지 전해지니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어찌 이를 모를 수가 있겠는가. 1955년 8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청도 우문사 주지직 임명장이 하달되니 1950년대 초반부터 몰아닥친 비구 대척한 정화불사로 불교계 안팎이 시끄러워 우문사 또한 이일 수는 없었는지라. 비구 스님들께서 대체를 정리하고 비구니로서는 해방 이후 최초로 주지로 수인 스님이 임명된 것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서운항 근처에 있는 망미 일동 소재 조계종 영주암 주지를 겸직하여 3년의 소임을 여여하게 살고 현재 보모사 주지를 역임하신 조정관 스님께 무의양도 또 다른 포교 당간을 세우니 스님의 원력과 자비는 끝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수인 스님의 세수 58세 때 우문사 초대 주지로 진산연이어 4년씩 3회를 근속하시니 오늘날 우문사가
한국 불교계 최대의 비구니 총림으로 자리를 매기게 되면 그 시원이 곧 수인 스님의 수행력이요 땀의 결정체인 것이다. 우문사를 리승의 총림으로 면모이신 1955년이면 남전여비 사상이 농후하였고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의 이상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처럼 심한 격차가 있었다. 같은 종단 비구 스님들의 장난스러운 도전에도 만만치 않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6.25 전쟁으로 인한 전하이니 사찰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사답을 경적하던 소장농들에게 재산권을 양육해 하여 우문사는 사실상 사찰 경례제와 당우 및 정각 몇 동만 있을 뿐 쌀이 되고 보리가 되는 농토는 거의 없게 된 입장이다. 사찰 운영권마저도 종전까지 주지로 있던 대처승 쪽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과 우문사 주변 신원동 주민들에게 수인 스님을 모여가는 허위와 중상모략으로 공격하는 것을 의연한 자세로 정직하게 재판에 응하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대처승 상령 성명 김세안 스님을 기어코 이겨 불법과 세법 모두에서 안전히 승소함으로 명실상부한 비구니 수행 도량이 되었다. 그동안 법정에선 것만도 몇 번이며 피를 말리는 신경전과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웃는 인근 주민들의 비아냥은 얼마나 심했던가. 우문사가 부처님의 삼보 정제가 아니고 수인 스님 개인 재산이라면 그처럼 밤낮 못자며 갖은 고생을 하느니 깨끗이 대처승에게 양도하고 걸망 하나 메고 그 옛날 운수 납자로 돌아가고픈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문사의 돌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도 그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정제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고백인 것이다. 또한 비구니 스님이 최초 우문사 주지가 되었는데 수행자답지 못하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불의와 타협하는 옳지 못한 선례를 남겨 비구니 전체에게 오찜이 될까봐 더욱 조심스러웠다. 대법원까지 상고된 재판이 판결일을 맞아 수인 스님은 아침부터 법당에 나아가 온종일 간음정언을 하였는데 오전 11시에 승소 판결이 난 사실도 모르고 저녁 5시까지 기도 정진하다가 실신한 것은 그만큼 한 가지 올바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로서 철저했던 스님의 성정이기도 하였다. 우문사 주지 발령을 받고 진사한식도 제대로 봉치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문제로 2년여간 법정에 서다 보니 정작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간장 된장 한 사발을 제대로 담그지 못하여 부득이 불심짓한 시도들로부터 공양을 받아 시중의 수행자들에게 조석기니를 채우게 하니 스님의 가슴은 도려내는 듯 아픔으로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단 한 시간 하나도 수행의 끈을 놓을 수 없는지라 바른 수행의 자세로 동분서주하며 가람의 복원을 서원하던 중 팔공산 동화사에 부속하여 있던 비구니 제1총님이 이곳 청도 우문사로 독립 비구니 스님들의 힘으로 재건하는 숙제가 또다시 지어졌던 것이다. 그러니 총님으로 학인 대중들을 모으고 교육시키며 먹이고 잠재우며 올곧은 한 명의 수행자로 만드는 일은 그 말대로 인재불사요 가람소의 두 날개를 고르게 하는 일이다.
벽이 허물어지고 기아가 물이 새는가 하면 후원의 굴뚝마저도 반듯한 것이 없는 10여 동의 당우를 보수하는 일이 제일 급하고 학인들을 모아 훌륭한 교육계획을 수립 강사를 초빙하여 학인들을 가르치는 일이 또한 급하였다. 우선 학인 스님들을 모으려면 당우가 반듯해야 하므로 정각 보수불사의 돌입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만을 드리면서 낮에는 하주와 울력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1년 2년이 흐르는 동안 정각과 당우를 비롯하여 요사처는 점점 거무로 모양을 갖추어가며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나한도량인 우문사의 500난전이 너무 협소하여 항상 고심하던 어느 날 당시 대덕이셨던 통조사 극락암 조실인 경봉 대하상께서 사리암 순례를 마치고 근절에 들려 난전을 참배하신 후 난 한 분을 번쩍 들어 보채의 면목을 살피려고 했는데 그 밑에 난전 신축과 500난 조성의 연기가 나와 너무도 반가운 나머지 글을 읽어보니 대단한 역사가 간직된 나안정과 나안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봉 대하상께서 수인수지 스님에게 앞으로 불사를 당부하였다. 현재 대웅전의 주불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계셔야 할 장소인 나안전의 주불로 모시라는 말씀이었다. 수인 스님은 연기에서 밝혀진 대로 경봉 대하상의 불사 지시에 힘입어 나안전 신축과 함께 대웅전 주부를 나안전으로 옮겨 모시려는데 알고 보니 이 부처님은 토불이었던지라 훼손될까 두렵고 잘못 모셔질까 염려하여 신원동 동민 30여 명을 동원하여 가까스로 옮겨 모시는 데 성공하였다. 직전까지 나안님을 모셨던 정각은 노전 스님이 사용했던 방사임이 밝혀져 부랴부랴 나안전을 신축 여법하게 500나원과 주불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니 지금은 50여 년 전 연륜 속에서도 언제나 위대한 가피를 낮추시어 중생계에 복을 주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비구 스님들이 엄청 규모가 큰 우문사를 비구니 스님이 주지 소임을 산다 하니까 얕잡아보고 시험을 하려 찾아오는 비구 스님들이 있었는데 한여름 장마가 뿌리고 지나간 저녁낮을 한 객승이 찾아와 마당 한편이 움푹 패여 물이 그득 고여있는 것을 보고 힐쳐가는 투로 저 꼴이 무엇이오? 하고 수인 스님에게 소리를 지르자 수인 스님은 대수롭지 않는 듯 그것은 연당이요 하고 즉답으로 대응하자 이번에는 요사체 뒤편의 굴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저 꼴은 또 무엇이란 말이요 하자 그것은 비구니 스님들이 별을 구경하는 첨성대요 하니 비구 객성은 수인 스님의 재치와 의연한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안전을 향하여 합장하고 조용히 도량을 떠났다.
소장농에게 넘어간 삼보정제는 120마지기 한수. 우문사 주제를 한만기 살고 이어서 불사와 사원 정리가 끝나지 않자 두 번째 소임을 임명받았고, 이에 수인 스님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도량에서 장차 이 나라 불교를 이끌어갈 비구니 스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이 몸이 1000번 만번 죽어도 더 공을 들이겠다고 다짐하였다. 대종의 수가 날로 늘어나자 우선 쌀이 제일 걱정이고, 부성기며 장이 한량 없이 들어가지만 그 소비되는 양만큼 불교 인재가 육성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대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시주 쌀로는 도저히 식량이 모자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해결책이라고는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우문사 사답을 소장농에게 명의와 재산권을 줬는데, 그 땅이 개인 것이라면 좀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위해 마땅한 일이지만, 부처님의 삼보 정제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수인 주지 스님은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른 아침 우문사 사천으로 내려가 제일 많은 전답을 차지한 전 소장농가를 찾아가 부처님의 삼보 정제는 누구에게 양도나 양수할 수 없고, 소유 또한 개인의 명의가 아닌 우문사로 두어 누구나 배가 고프면 절에 와서 공양하고, 그 농토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부처님께 마지를 올려야 국태민원과 우순풍조로 온 국민이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사리 분명하게 말하여 한 사람씩 가가호호 방문 소장농 전원을 설득하니, 수인 스님의 그동안 우문사주지 소임에 대한 신망과 더욱이 스님의 본래 안태 고향이 이곳 청록은 운면 실원동이므로 스님의 부모님이나 어려서부터 효성지극하고 형제간 우애가 있으며 출가 후에도 공명정대한 수행납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천 유민들의 그러한 믿음이 우문사 사답을 대통령명에 의하여 상한금을 내고 자신의 소유가 되었음에도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시주자와 전인 삼보 정제라는 입장의 차이를 생각하여 부득이 수인 스님의 설득대로 다시 우문사에 명예를 주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문사 사답 120여 마지기와 인근 밭 수천 평 등을 한수하는데 2년의 세월이 걸렸다. 지역 주민들은 수인 스님이 아니면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가연 수인 스님은 김나지 않고 뜨거운 물처럼 사리가 분명한 스님이라고 땅을 빼앗기고도 스님을 칭송하였다. 이로써 수인 스님은 1955년 8월 15일 우문사 주지로 발령받아 1966년 12월 30일까지 만 12년간 삼만기 주지 소임을 사는 동안 당우와 정각 정비에서부터 강원 개설 학인 수영 원강 보양 원운 등 세분 국사 스님리와 비각 건립 토지 한수 문사 소유권 재판 승서 상하수도 공사 삼판 도벌 방지 불보살 개근불사 등 오늘날 비구인이 총림으로 당당한 면모를 갖추는데 초석이 되었으니 수행자들의 기감이 아닐 수 없다. 큰 살림을 사는 와중에도 산찰 대본산인 금령산 범어사 금어선원의 단기 출가 당시 돌실이었던 하동산 큰 스님 해상에서 한 2달씩 시중에서 묻은 속진을 싣고자 정진하니, 서기 1958년 금어선원에서 조실 통선 스님의 명의로 발행한 제107호의 안거 증서가 스님의 유품으로 남아 올 곧았던 수행력을 증한다. 1967년 세수 70세요 법납 52세 때에 기장 보묘사 대웅전을 창건하는 대작불사를 벌리며 정례시 법화경과 금강경을 강설하여 출가자에게 경전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독해하여 이해를 도왔고, 제가자에게는 부처님 제3시의 수행담이나 불교 설화를 가미하여 알기 쉽도록 강의하니,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수인 스님의 설법회에 빈자리가 없었다. 우문사주지 당시
대구에 있는 조계종 독립능인학원 이사로 취임 8년간이나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다투어 오로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은 불교 공부를 시켜 불교 중흥이라는 대역사에 수의 동참하였다. 학식과 덕으로 포교 및 중남 발전에 기여. 1959년 스님의 세수 62세 시에는 조계종 종단의 중진납자로서 조계종 제2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필선되어 종무행정을 바로 세우며 특히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정립과 니승 옹익 보호의 기풍을 세우니 스님의 의지와 발언에는 다같이 공감하였다. 1983년부터는 조계종 당일 구족 계단이 부산 범어사에서 열림에 3회, 4회, 5회 등 연이어 3년간 니 증사로서 비구니 배출의 증명을 맡으니 한국불교 비구니 스님들의 사표였던 것이다. 존증사로 법을 전할 때는 수행자가 동하한거 기간인 결제철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선 수행 처소에 머물러야지 세속에 볼 일이 있어 나가거나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사문을 나가는 일이 없어야 사심을 멀리하고 공부가 이거 평생 철을 시킬 수 있다며 엄한 가르침을 내렸다. 종회의원 당시에는 자신의 일이나 지인의 일로 인하여 안건을 상경한 일이 없었으며 다중이 다 찬성하여도 법도나 계율에 맞지 않으면 혼자라도 반대하였고 모든 의원이 반대하는 일이 있어도 부처님 정법에 부합하면 당당히 찬성하여 교학으로 달려진 신심을 유감없이 필요하였다. 어떠한 일에도 시류와 타협하는 일이 없었으며 그 바쁜 와중에도 5명 상자를 교육시켜 바른 수행인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손상자, 증손자 상자가 모두 포교 일선에서 수인도 스님의 덕풍 도화에 힘입어 정정심을 견지하고 있다. 자신에게는 서릿발, 타인에게는 봄바람. 기장 보면사 줄지로 소임을 사시는 중에도 손님이 있거나 울력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경전을 놓지 않으셨고 본래의 성품이 정직한지라 추워에도 삿된 말이나 기어를 구사하지 않으셨다. 세수 90세의 고령이 되어 보명사에서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소재 서운함으로 이거하심에도 촌치의 흐트러짐 없이 새벽 애벌부터 저녁 애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으며 새벽의 기침과 저녁의 지침이 1분 1점도 어긋나지 않아 마치 시계를 대하듯 하였다. 자신의 관리가 이처럼 철저하시니 연로하셨음에도 사대가 강건하시고 의제가 여법하니 스님을 대하는 모든 불자들이 건강의 비결을 묻곤 하였다. 이때마다 스님께서는 살아온 수행담을 이야기하시며 적게 먹고 잠 잘 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손에는 일거리를 놓지 말고 잠시라도 여유가 있거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거나 연부를 하면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정과 이웃이 행복하니 이것이 곧 부처님 제자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셨다. 성헐당 수인 노스님이 머무시는 서우나무 요사에는 언제나 하은경 왕복서를 독송하는
스님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1세기 가까이 사신 노납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낙낙하여 나이 젊은 수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1997년 3월 12일 새벽 주일을 정돈하시고 상자와 손상자를 부른 후 이제 세연이 다하여 공적할 때가 됐다고 하신 후 후일을 당부하시고 시적하시니 부처님께서 맞이를 흠양하시는 오전 10시 30분이었으며 법납은 만 90하이고 세수 99세였다. 서기 1898년 9월 9일 이 세상에 몸을 놔두시어 8세의 어린 나이에 우문사 산내에 앉아인 청신함으로 사친하여 부처님의 근구명언을 섭렵하신 이래 비구니로서 한국 불교 1600년 사이에 길이 빛나는 대작불사를 이루셨다. 그 첫째는 비구 도량이었던 우문사를 비구니 총림으로 만들어 이 나라 불교계에 리승의 위치를 확고히 한 일이며, 둘째는 전쟁과 전화로 폐허에 가까운 우문사를 여법하게 복원하여 대가람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며, 셋째는 부처님의 삼보정제가 소장농에게 이전된 것을 기지와 사려 밝은 지혜로서 120마지기와 바수천평을 운문사 소유로 환원 삼보정제를 지킨 것이다. 또한 중앙종의 의원으로 종무행정에 리승의 참여를 확대한 일이고, 단일 계단은 네 증사로서 후진양성의 단간을 높게 세운 것이며, 서운왕과 보명사를 창건 부처님의 정법을 바람 끝까지 구름 끝까지 전파하고자 원력을 경주하였고, 1세기 동안 생존하시면서 욕심도 벗어놓고 명예도 벗어놓으신 채 물같이 바람같이 오직 부처님의 계율에 맞도록 살아가심이 후세에 사는 우리들이 어찌 성월당 수인 노사의 덕풍 도화를 기리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문수지혜를 놔두셨고 보현의 행원을 실천하신 성월당이시여, 법답게 사셨으니 이 시대의 진정한 법등이셨습니다. 계행이 정정하셨으니 성단의 사표였고 항상 삼매 선정에 머무셨으므로 선지가 발과 후학들이 그 자취를 따르겠나이다.